계속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당대표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 토크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AI 힘이와 함께하는 넥스트 혁신 토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 혁신 토크가 좀 진행이 되고 또 축하 공연이 잠깐 있고 바로 당선자 발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각 후보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윤상현, 나경원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 뒤로 최고위원 후보들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들 장동혁, 박정훈, 이뇨한, 김민전, 박정훈, 박용찬, 함은경, 김재원, 이상규 후보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넥스트 혁신 토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이 있고 바로 개표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당원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고양 킨텍스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김철은 교수, 차재현 교수와 좀 더 분석을 해볼까요?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어대한 기류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는 당심과 민심 사이엔 간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뭐 지금 이번에 그 패스트트랙에 대한 공소 취소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 당원들에게 미치는 그게 영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 그 패스트트랙 때 보면 어쨌든 그때 원내대표를 맡았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떤 여성의 몸으로서 그것을 이끌었던 그런 어떤 나경원 대표를 바라보고 그 애틋한 그런 마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다치기도 하고 또 기소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후보가 보였던 법무장관으로서 보였던 물론 당연한 뭐 법무장관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게 결국은 한동훈 후보 가지고 있는 게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맥히지 않는 그 리걸 마인드, 너무 법적인 마인드가 앞서 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한동훈 후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성정이 드러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보면 지고는 맞고는 못 참는 어떤 그 안갚음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표로서 어떤 이 뭐 집권당을 이끌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나경원 후보가 아무래도 오래된 우리 당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당심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사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이준석 후보와 경쟁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앞섰는데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도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당원 투표에서 더 앞섰더라고요. 그때 이제 당심이 앞섰던 거 보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아무래도 그때 이제 뭐 이 30세에 아무래도 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영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당원들로 볼 때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새로운 우리 여성의 리더, 여성 지도자가 조금 부상해도 될 타이밍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아무래도 뭐 이준석 후보가 당심에서는 밀리고 민심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그때 당심과 민심의 어떤 괴리 현상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나경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뭐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 이 당심을 이렇게 추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중 권리당원들만 추출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일부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들을 추출을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집단 자체가요 너무 숫자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그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 당심의 기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당심의 반영 비율이 80%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민심은 뭐 어대한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당심이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또 막판에 지금 돌출했던 이 지금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보수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던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막판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심을 이 당신까지 지금 소위 말하는 대세론을 쫓아간다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르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전당대회가 워낙 치열했고요. 자폭전대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고 분당대회 같다란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김철현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이번에 저도 아마 여러 차례 어떤 전당대회를 지켜봤지만 이번처럼 금도를 넘은 건 처음이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후지딘 정도로 치유하는 상처를 넘어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예. 상처의 깊이가 굉장히 깊게 패인 그런 걸로 보이고요. 예. 아마 새로운 대표가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전당대회 후유증, 이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특히 저는 그러한 어떤 당내 어떤 분열 상황을 조금 통합하고 단결시키는 데는 예. 아까 대통령께서 연설에서 밝혔지만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들어온 새 대표도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지만 예, 예.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아. 새로운 대표와 아니면 이번에 함께 경선했던 사인 후보 네.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하고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김기현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바로 새로운 지도부하고 만나서 힘을 실어주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누가 되든지 간에 예. 빨리 대통령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예. 그런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 그 새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아마 새로운 통합의 리더십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향후 당정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지금 화면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모습이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후보자 혁신 토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당권 도전 후보들이 혁신 토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준석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면 이제 윤 대통령이 바로 축출에 나설 것이다. 축하남 보내고 일주일 후부터 제거 작전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했고요. 요즘 뭐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와요. 뭐 김옥균 프로젝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이번 전당대회 진행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윤환 관계의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두 분이 일종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예.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당정 관계가 그렇게 극단적인 파행으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예. 물론 당정 관계가 상당히 만약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가시밭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지만 예. 뭐 윤 대통령이든 한동훈 만약에 새로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시밭길을 누가 먼저 뛰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군요. 이 예.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아직까지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반의 임기도 돌아서지 않았잖아요. 예, 예. 반환쯤도 돌지 않은 상황에서 예. 만약에 이 지금 대통령이 여당과의 척이지는 상황,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당을 떠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의 지지, 그러니까 여당의 관계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요. 예.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네. 일종의 여당의 대표와 그렇지 않은 제2당의 대표가 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 대권을 노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 이 원만한 이 당정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정치적 발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상황에서 뛰쳐나기 쉽지 않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정 관계가 상당한 뭐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파행으로 가기는 힘들다. 그리고 특히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에는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당권 대권 분리 조항이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내년 9월 달에는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요.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당대표는 길어봐야 한 1년 한 1개월 정도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는 정치적인 일종의 절제를 양측 모두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봅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은 윤 대통령과 같은 목표다. 따라서 같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견 좁혀가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했어요. 검찰 시절에 있을 때도요. 예. 한동훈 후보가 보면 서로 의견은 달라도 서로 존중해 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과정을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그런 게 있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서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에 염려를 할 때 본인이 보더라도 본인이 새 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는 얼마든지 본인이 수습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아마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더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는 그런 관계는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고향 킨텍스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AI 힘이와 함께하는 넥스 혁신 토크인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윤상현 후보님. 네. 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주에 사는 여주 양평 당협병원 김기인입니다. 윤상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 일정 소화해내는 체력 관리 비결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체력 관리. 하기야 저 체력으로 저 미추홀에서 5선 했는데 체력 좋아요? 저 체력이요 선천적으로 좋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 먼저 새벽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헬스클럽 가서 또 뜁니다. 보통 한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야 아침부터 기도하고 아침부터 운동하는 거 그리고 성격이 좋습니다. 성격이 사람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체력이 정말로 한 20대 후보자 혁신 토크가 진행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후보자 혁신 토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잠깐 들어봤고요.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김용태 비대위원은요. 김용태 비대위원은 당정 관계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되면 대통령실에서 레임덕이 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오늘 전당대회를 보면 국민의힘으로 볼 때 좀 잔칫날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용태 뭐 이 비대위원도 그렇고 조금 약간 재뿌리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예. 사실은 지금 뭐 이 한동훈 후보하고 지금 대통령 관계를 너무나도 지금 극단적으로 보는 상황에서 설정된 그런 예. 가설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만약 참석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또 구구절절한 뭐 이 정치적 해석이 뒤따르고 하지만 예. 지금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참석을 하셨고 예. 또 새 지도부의 그런 기대도 보인 만큼 아마 한동훈 후보가 되더라도 그때 이후로 아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성급한 어떤 과도한 어떤 정치적 어떤 해석은 지금은 조금 뭐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차재원 교수께는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표가 될 경우에 최상병 특검법 네. 제3자 추천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당대표가 된다면 바로 추진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 이 민주당이 22대 때 발의했던 법안이 지금 재의결 지금 준비 중인 상태잖아요. 민주당안은 반대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지금 사실 재의결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한동훈 후보가 사실은 지금 이제 조건부 지금 찬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최상병 특검이 아마 실현되는 것이 민주당과 야권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제3자 추천, 예를 들면 지금 대법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마 대법원장이라는 부분은 아마 한동훈 후보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이 지금 양자가 만약에 협상이 된다고 한다면 특검의 추천권을 둘러싸고서는 사실 21대 마지막에 당시 민주당이 발의했던 최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 누가 갖고 있었냐면 대한변협 회장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아마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타협 좀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 과정에서 지금 특검 추천권뿐만 아니라 사실은 21대의 그 특검법보다 22대에 발의된 부분이 좀 더 또 독해진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수사 범위에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연 그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을 지금 그러니까 실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아마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철원 교수는요? 저도 그 부분에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어쨌든 그 민주당과는 반대하지만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추천하는 거면 가능성이 있다고 한 부분이요. 그런데 대통령실은요? 대통령실은 입장이 공수처 수사가 충분히 진행이 되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했을 경우에는 특검을 요청하겠다, 자청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할 때 보면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건 공수처 결과를 지켜보자는 건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보면 임성근 그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한 로비에 당사자였던 그 이종호라는 분이 또 그 분이 또 변호사를 했던 부분들이 또 공수처에 지금 검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또 배제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추천안이 아니고 아마 제3자가 추천하는 안이 된다면 아마 지난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여야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채모 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적 여론도 높고 만약에 굉장히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가 특검 후보로 될 수 있다면 대통령실이 수용할까요? 저는 만약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대통령실하고 충분히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한동훈 후보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제안할 때 대통령실이 숨길 게 없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대통령실이 숨길 게 없어서 제3자 추천 특검법 받아야 한다면 한동훈 특검법도 받을 것이냐 이런 공격도 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내일 법사위를 열어서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동시에 회부하겠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동시에 회부하겠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물론 예상하세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 야당이 사실은 한동훈 특검법 갖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되기 전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그 본인들의 힘만으로 모든 걸 법을 간철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식의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은 시차를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어떤 식의 시차를 두느냐면 일단 지금 발등에 불은 지금 최상위 특검법이다. 지금 최상위 특검법에 타협을 하자면서 지금 새로 신임 여당의 대표로 공격하는 그런 타겟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 같이 협상 무대에 올릴 경우는 그건 협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 한동훈 후보가 지금 당대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앉아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듯이 보입니다만 일단은 지금 최상병 특검법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만약에 신임 대표에 대한 뭐 공세를 한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지 똑같이 모든 걸 다 어떻게 지금 이 뭐 정치적인 하나의 무대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사실은 최상위 특검은 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야당도 자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많은 분들이 한동훈 특검법 하면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공경에 찰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 핵심 내용은요. 고발 사주 의혹이에요. 고발 사주 의혹에 당시 손준성 검사가 그러니까 누구의 명을 받아서 했느냐. 그때 물론 조력자로서 당시 한동훈 검사가 도와줬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야당이 지금 그때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들춰보려고 하는 것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지금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 특검법하고 한동훈 지금 후보만 타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공세의 초점은 사실은 윤 대통령에게 겨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만약에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용산과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나경원 후보 이야기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정치 경험이 부족해서 지금 야당의 노림수에 걸려든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이 탄핵력 정국을 지금 흔들고 있고 대통령 탄핵을 가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경원 후보도 그랬고 원희룡 후보도 그랬고요. 저는 좀 그 부분에 조금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요. 지금 22대 국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탄핵과 특검이라는 그 수렁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뭐 이 김건희 여사 특검, 채모 상병 특검, 또 한동훈 특검, 거기다가 탄핵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 그다음 검사 탄핵한다, 그다음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청문회를 지금 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 20대 총선 때 보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해 준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방점이 있는 건데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보면 경제 살리기 1호 법안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기본 사회 기본소득 시리즈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하는데
지난 탄핵 청원 청문회가 19일 열렸고 26일 날 또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근데 19일 날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을 때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라든가 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나름대로 그 정도로 이제 이 회초리를 들었으면 됐지.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해 탄핵이냐, 탄핵까지 갈 사안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지금 어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은 약간 정치적 레토릭이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그대로 뭐 국민들하고 마음과 함께 가지고 있자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지금 혁신 토크가 거의 끝나갔고요. 끝나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가 축하 공연이 잠깐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개표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네, 개표 결과는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당대표 순으로 개표 결과가 일괄 발표됩니다. 네, 앞으로 축하 공연이 한 10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당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누가 되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이제 야당과 어떻게든지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최근에 비공개 조사를 두고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여당 내에서도 검찰에 당당히 출석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차정희 교수님?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일본의 검찰의 소환에 응하긴 했습니다만 이 지금 검찰 청사를 가지 않고 경호처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상당히 지금 이 뭐랄까요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 지금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검찰청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본인이 좀 편한 공간에서 이렇게 좀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인 특혜, 사법적인 특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당내에서 비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저는 바람직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식의 지금 검찰이 결과를 냈을 경우에 그것을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신뢰할 것이라는 부분인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흘러가는 그 분위기를 보면 일단 그 지금 명품백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 기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1심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역할을 했던 분이 지금 2심에도 지금 계류가 돼 있는데 아마 9월 달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에요. 항소심에서. 아마 그 결과를 보고 나서는 아마 거기에 따라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아마 명품백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불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이 조사 방식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이원석 총장이 이와 관련해서 수사심의회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판단에 맡길 경우에는 과연 이 서울중앙지검의 이 지금 일종의 뭐랄까 수사 결론하고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또 다른 하나의 여건 내의 정치적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와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 이 두 가지를 조사를 했고요. 이 두 가지 조사를 마친 뒤에 과연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지금 관심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2심이 이제 9월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론 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후보가 국민 눈높이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최근 주말에 있었던 그 비공개 소환 조사에 대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어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 보안상의 문제로 저는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장소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트집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3의 장소에서 한다고 해서 검사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것이다 또는 안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과도한 정치적 해석으로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데 검찰청사로 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요.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현재는.
도이치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것이 2020년도 고발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때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떤 조사가 있었지만 그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그 명품백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피고발인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그때 받은 부분이 굉장히 공인으로서 의식이 부족했고 또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본인을 보좌하는 행정관에게 그것을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행정관이 깜빡해서 못 돌려줬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혐의점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그냥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추가되는 의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검찰에서의 수사 그리고 검찰에서의 어떤 처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백하게 하고 좀 분명하라는 의미이지 이 부분을 채무 상병 특검법처럼 어떤 새로운 어떤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거나 아는 다른 의견을 저는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4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이 당대표가 될 텐데요.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공연이 끝나면 바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난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을지가 최대 관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잠시 뒤에 청년 최고위원부터 발표를 하고 다음에 최고위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대표를 발표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당대표 순으로 개표 결과가 순차적으로 발표가 되고요.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였던 한동훈 후보가 한판승을 거둘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3 후보 중 한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 것인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차재현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충돌이 거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과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수습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사법 리스크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지금 한동훈 후보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댓글 팀 뭐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의 공세가 크겠죠. 그러나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아마 당 차원에서 이걸 열심히 방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뭔가 이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법당국 자체가 나서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거는 일단 뭐 지금 전당대회에서의 하나의 뭐랄까요, 이 공방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문제는 향후 지금 이 사실 뭐 지금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번에 뛰었던 후보들 모두가 상당히 당내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목소리가 크신 분들, 정치 영향력이 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지금 새로운 당대표가 얼마나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부분인데 문제는 그 기초는 누가 만들어주느냐. 결국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유난의 3차 충돌 뭐 이 정도의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한동훈 새 대표하고 뭔가 협력 관계를 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과거 김기현 당대표 시절에 원래 정례의 일을 2번에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잦은 그러니까 정기적인 해동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렇게 한 목소리, 원팀의 목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이번에 뭐 떨어지신 분들도 상당히 협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고향 킨텍스 자 축하 공연이 끝났고요. 잠시 뒤에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표 선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지금 후보들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지금 화면에 잡혀 있고요. 조금 전에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웃으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도 화면에 보였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예상보다 더 치열했다라고 많이 보고요. 분당대회가 된 것 아니냐. 자폭전대다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의 성격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의 반환점을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는 분이 만약에 1년 임기 또는 2년 임기를 하는 동안에 어쨌든 당대표로서 보여준 리더십 또는 대국민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향후 본인의 어떤 대선 가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잠깐만요. 자, 서병수 관리위원장, 선거관리장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개표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관위 졸업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 결과가 이제 전달이 될 텐데요. 네, 개표 결과는 성일종 사무총장님께서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께 직접 전달을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개표 결과와 당선자 발표가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께서도 모두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모두 무대 위로 후보자들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 4분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 그리고 또 청년 최고위원 후보 여러분 모두 함께 자리하겠습니다. 위대한 여정의 새로운 시작, 국민을 위한 약속,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이제 최종 개표 결과가 발표되기 그 직전의 순간입니다. 네, 후보자들께서 무대에 등단하셨습니다. 오히려 등단하고 있는 우리 이 후보자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요. 대의원들이 훨씬 더 많이 떨리실 것 같아요. 더 긴장하는 눈빛이에요. 네. 네, 자 많은 기자분들이 단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개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투표 및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차 전당대회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9일과 20일 모바일 투표, 21일과 22일 ARS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제4차 전당대회 선거인단 총 84만 1,614명 중 당대표 선거는 40만 8,272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8.51%를 기록하였고 최고위원 선거는 40만 3,374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7.93%를 기록했으며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39만 8,640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7.37%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1.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 결과를 합산한 선거인단 결과, 2. 여론조사 결과, 3. 이를 총합산한 결과, 4. 마지막으로 당선자 발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청년 최고위원, 최고위원, 당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은희 후보 5만 1,050표, 김정식 후보 8만 5,608표, 박상현 후보 5만 7,002표, 진정호 후보 20만 4,977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1월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희 후보 20.11%, 2만 41표. 김정식 후보 14.81%, 환산 득표수 14,760표. 박상현 후보 29.06%, 환산 득표수 28,961표. 진종호 후보 36.02%, 환산 득표수 35,897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은희 후보 71,091표, 김정식 후보 103,368표, 박상현 후보 85,963표, 진종호 후보 248,874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고위원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민전 후보 126,670표, 김재원 후보 157,127표, 김형대 후보 9,423표, 박용찬 후보 32,340표, 박정훈 후보 140,053표, 이상규 후보 22,663표, 인요한 후보 132,146표, 장동혁 후보 166,818표, 함운경 후보 16,847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1월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전 후보 12.44%, 환산 득표수 25,007표, 김재원 후보 15.34%, 환산 득표수 38,837표, 김형대 후보 2.82%, 5,669표, 박용찬 후보 6.40%, 12,865표, 박정훈 후보 12.37%, 환산 득표수 24,866표, 이상규 후보 4.46%, 환산 득표수 8,966표, 인요한 후보 21.58%, 환산 득표수 43,380표, 장동혁 후보 20.07%, 환산 득표수 43,345표, 함운경 후보 4.54%, 환산 득표수 9,126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김민전 후보 151,677표, 김재원 후보 187,964표, 김형대 후보 15,092표, 박용찬 후보 45,205표, 박정훈 후보 164,919표, 이상규 후보 31,629표, 인요한 후보
17만 5,526표, 장동혁 후보 20만 7,163표, 하문경 후보 2만 5,973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개표 결과를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합니다. 나경원 후보 5만 5,996표, 원희룡 후보 8만 2,449표, 윤상현 후보 13,897표, 한동훈 후보 25만 5,930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각 후보자별 지지율과 이를 선거인단 득표수로 환산한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18.05%, 환산 득표수 18,423표, 원희룡 후보 13.45%, 환산 득표수 13,728표, 윤상현 후보 5.05%, 환산 득표수 5,154표, 한동훈 후보 63.46%, 환산 득표수 64,772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선거의 후보별 합산 결과를 가나다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 74,419표, 원희룡 후보 96,177표, 윤상현 후보 19,051표, 한동훈 후보 32만 709표를 각각 득표하였습니다. 자, 조용히 해주십시오. 당선자 선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당선자를 선포하겠습니다. 당은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 2에 의거하여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최고위원으로 장동혁 후보, 김재원 후보, 인요한 후보, 김민전 후보, 당은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4위 득표자 이내 여선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위 득표자인 박정은 후보 대신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청년 최고위원으로 진정호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상으로 투표 및 개표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대표의 한동훈 후보, 출국위원회 김재원, 인요한, 장동혁, 김민전 후보, 네. 그리고 청년 출국위원으로 진종호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자, 당선자들께 꽃다발은 서울, 인천,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 청년 당원들이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4회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로 한동훈 대표가 네,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당선됐습니다.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계속 우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큰 이변 없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32만 700여 표를 얻어서 당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25만 표,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63.46%를 기록했어요. 당선 소감을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2차
결선 투표 없이 진정호 당선이 청년 됐습니다. 최고위원입니다. 네, 곧 당선자 소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민전 최고위원님 네, 그리고 이어서 장동혁 후보, 인효한 후보, 김재원 후보, 김민전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당선됐고요. 네,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사격 선수 출신의 진종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네.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당선 소감이 있을 예정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머릿속이 백지화가 됐습니다. 정말 지난 한 달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의 당선 소감 발표가 있고요. 잠시 뒤에 최고위원 당선 소감, 이어서 당대표 당선 소감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자, 교수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김철현 교수님, 차재현 교수님, 앞서 한동훈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1차 투표에서 됐네요. 그렇습니다. 어대한 한동훈 대세론의 이변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득표율을 보면 그냥 한 60%,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한 52.9% 받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아마 그 선관위 위원장께서 발표는 하지 않으셨지만 예.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걸로 보여서 그렇군요. 좀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한 힘 좀 실릴 것 같고요. 특히 예. 한동훈 후보가 함께 러닝메이트했던 장동혁 후보라든가 아니면 예. 진정호 청년위원 후보, 아.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함께 당선됐기 때문에 예. 아마 새로운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예. 당원들이 그런 기대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번에 아마 이 의대론 한동훈 대선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예. 결국은 한동훈 후보의 어떤 인물론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아. 어쨌든 원희룡 후보나 나경원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이시지만 예. 그분들이 2016대 총선부터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친숙한 그런 정치인이긴 하지만 예. 어떤 새로운 기대, 새로운 희망, 총선 패배 이후에 어떤 국민님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특히 이번 총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았거든요. 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 고언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하는 데는 한동훈 후보가 제일 적합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예. 한번 높이 평가해주고 특히 지난 총선 때 보면 2조 심판이라는 걸 한동훈 후보가 내세웠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이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네. 이재명과 맞설 어떤 우리 보수의 전사 또는 네.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을 아마 당원들이 높게 평가하고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최대 관심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또 차기 대선 후보로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가능성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먼저 당정 관계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지금 현재의 지금 이 전국 상황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또 한동훈 신임 당 대표도 또 이 두 사람의 협력이 없이는 두 사람 모두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단합과 통합은요, 저는 뭐 일종의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일단 지금 마음의 문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예를 들면 전당대회 사흘 뒤에 김기현 당시 신임 당대표와 만났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신임 당대표하고 어떤 식으로든 일단 네. 일종의 만남을 통해서 예. 그간의 여러 가지 일종의 그 감정들을 털어내는 작업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당내에서 이 지금 그동안 소위 말하는 주류라고 일컬어져 왔던 예. 친윤계라는 이런 개파가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냐의 부분인데요. 앞서 우리 앵커께서도 질문을 잠깐 예. 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당대표 밀어내기. 예. 당대표 되고 난 뒤에 결국은 지금 흔들어서 쫓아낸다는 것인데 사실 지금 최고위원 결과를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러닝메이트였던 장동혁 후보가요. 예. 이 최고위원인데 수석 최고위원이에요. 그렇네요. 네. 그렇다고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의원까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면 이 두 사람만 버텨주면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군요. 사실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당내 그동안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친윤계들도 새로운 당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그런 일단 의미가 존중하고 있겠군요. 예.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또한 그 지금 한동훈 지금 신인 당 대표 입장에서는 예. 사실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요. 뭐죠? 야당과의 관계죠. 야당과의 대화 관계 어떻게 지금 대화 해나갈까요? 관계인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 공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이런 예.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정치 미숙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군요. 상당히 정치력에 대한 또 정무적 판단에 대한 이러한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여당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과거도 이 집권을 해왔던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으로 이 정치적인 경험이 미숙한 당대표를 어떻게 보좌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합 총 득표가 나와서요. 득표율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62.84%가 나왔고요. 과반을 훌쩍 넘어서 결선 없이 당대표로 당선이 됐고요. 나경원 후보가 14.58%, 원희룡 후보가 18.85%, 윤상현 후보가 3.7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김민전 최고위원의 당선 소감 듣고 계시고요. 네. 자, 개표 결과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 보겠습니다. 당원 투표만 보면요. 한동훈 후보 62.65, 원희룡 19.04, 나경원 14.59, 윤상현 3.73 나왔고요. 네, 국민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63.46%,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18.05%로 여론조사에서는 2등을 기록했네요. 원희룡 후보가 13.45%, 윤상현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에서 5.05%를 득표했습니다. 그렇군요. 당심과 여론조사가 얼마나 다를지도 관심이었는데요. 국민 여론조사 63.46, 당원 투표 62.65, 거의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한 63% 정도면 거의 압도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절박하다는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너무나도 많이 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따르는 우리 당원들이 느끼는 그 위기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동훈 우리 새 대표가 나름대로 한동훈식 마이웨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이제는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하고 어떻게 맞설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이제는 뭐 한동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때 보면 구태 정치와의 결별, 예. 구보수와의 결별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동훈식 신보수의 모습 무엇이다. 아. 보수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보수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는 커다란 목표를 두고 좀 나가다 보면 예.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국민들의 마음도 없고 당원들도 바라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만약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어떤 한동훈 당을 만들려고 한다거나 예. 그래서 내년 9월 달에 아마 다음에 이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좀 작은 하위 단계의 어떤 그런 걸 하다 보면 예. 굉장히 많은 뭐 마찰이라든가 또는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번에 저는 당원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새 대표로 밀어준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한동훈식 마이웨이로 가서 새로운 보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예. 진짜 뭐 새롭게 우리 2027년 정권 재창출을 향하는 큰 호를 이 국민의힘이라는 호를 이끌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좀 제대로 좀 잘 받아들여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이제 축하 연설에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잖아요. 잠시 뒤에 한동훈 당 대표가 당선 소감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요?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희망. 한동훈 신임 당 대표의 수락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변화를 시작합니다.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세 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 분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하고 큰 정치인이시고 자산이십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김민전, 김재원, 장동혁, 인요한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함께 경쟁해 주셨던 김영대, 박용찬, 이상규, 함은경, 박정훈 후보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당을 위해서 제안하셨던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청년 최고위원회 선출되신 진종호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같이 뛰어주신 김은희, 김정식, 박상현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당에 신선한 활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습니다. 때로는 과열되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 여러분께서, 국민들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때로는 화나시고 걱정하시고 힘든 한 달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치열한 토론과 설득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에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하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경선 과정의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균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는 한마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연속으로 집권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저도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두지 않겠습니다.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강한 힘이 모였습니다.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명령하신 변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장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의 뜨거운 여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께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합시다. 민심 이기는 정치 없습니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이 저 폭주를 일방적으로 제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국민의 마음에 덜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국민의 마음에 반응하고 어떻게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려는 모습 보여드립시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그래서 민심의 파도에 우리가 올라탑시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를 더 많이 지지해 주실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더 유능해집시다. 그 유능함을 국민들께 성실하고 자상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공감을 얻읍시다. 여러분, 사실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함께 세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무너져버린 한미 가치 동맹을 복원하고 한미 핵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무너져버린 원전 산업을 재건해서 수십조 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무너져버린 불법에 대한 대응 원칙을 화물연대 등 불법적 파업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세웠습니다. 무너져버린 경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서 서민들을 금융 범죄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 성과들 단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 윤석열 정부 역사에 기억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이런 대단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덜 경청하고 덜 설명하고 덜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우리 최고위원들과 함께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랑 받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사랑 정말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께뿐 아니라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들께, 동료들께 설명드리고 경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의 마음도 챙기겠습니다. 그런 경청과 설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이슈를 우리가 주도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원전 등 에너지, 방산산업 등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과제들을 우리가 제시하고 이끌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기성세대에 가로막혀서 성장의 기회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활로를 뚫어드리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 강화, 국민의힘의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의 저변 확대, 특권 폐지를 통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와 상대 확고한 지지층의 비율이 3대 2였다면 지금은 2대 3입니다. 이것 당장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연을 확장해야 하고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상대는 현상을 유지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혀를 찰 일이지만 이런 1인 지배 체제를 밀어붙이는 이유도 저런 인구 구조와 지지층 구도를 민주당이 뒷배처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죠. 저는 이 유권자 연합을 단시일 내에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최근 가장 절실할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봤습니다. 100일 동안의 도약과 추락의 시간을 동시에 겪어봤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몸을 살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이 웰빙 안 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웰빙하는 정치 하겠습니다. 저는 저를 선택하신 당원 동지들이 후회하지 않을 정치,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당원 동지들도 존중하는 정치,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새로 선출된 지도부와 함께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변화와 민심에 그 여러분들의 부응하는 한동훈 당대표 시대가 이제 시작됩니다. 당대표 한동훈 후보의 수락 연설 들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잠깐 보면은 미래로 간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변화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당의 소중하고 큰 정치인, 경쟁했던 새 후보도 자산이다 함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정당이 되겠다. 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고요. 예. 분열을 메우고 상처를 봉합하겠다. 함께 경쟁한 후보와도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김철원 교수, 차주원 교수와 함께했는데 김 교수께서 먼저 한동훈 대표의 당선 소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미래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예.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유능해져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액션 플랜들도 많이 준비가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 다만 오늘 저는 이 수락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면 예. 보수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그랬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느끼는 건 예. 보수의 혁신,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군요. 그 보수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예. 아마 저런 부분들은 당원들이 볼 때 이번 전당대 기간 중에도 보면 보수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 앞으로 한동훈이 만들어 나가는 신보수의 모습, 그런 부분들도 함께 그 신보수의 어떤 정사진도 앞으로 한번 제시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주원 교수께서는요? 예, 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키워드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아마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면서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그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한다면서 예. 그 이 수단으로서 유권자 연합의 복원을 예, 그 이야기했거든요.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유권자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보수 플러스 알파, 중도 외연으로 확장을 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지금 당정 관계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가야 된다. 예. 이 부분을 지금 강조했기 때문에 예. 사실 향후 지금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로운 지도부는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은 당정 관계의 키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지난해 김기현 대표는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만났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래도 예. 저는 지난번에 아마 지금 보면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오찬 해동에 대해서 이 예. 한동훈 후보가 몸을 핑계로 해서 어떤 병이 있다는 핑계로 해서 이제 참석하지 않았는데 예. 아마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네거티브적인 어떤 당의 분열적인 모습은 이제는 대통령과 그 새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함께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차주원 교수는 언제쯤 회동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지금 목, 금, 토 예. 이렇다고 한다면 아마 주중이라고 한다면 아마 빠르면 내일, 좀 늦어도 아마 금요일 안에는 아마 두 분의 회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한동훈 대표의 협력을 통한 일종의 국정의 그 안정적인 운영이 상당히 필요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윤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했던 당과 나는 하나라는 이야기 자체를 아마 몸소 실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총선 때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과 이번에 당대표 경선을 통해서 대표가 된 한동훈은 또 다르다는 분석도 하더라고요. 일단 그 총선 때는 사실은 초보 정치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선거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총선이라는 큰 판의 선거를 지휘해보지 못한 그런 예. 부분이 있지만 총선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압축적인 전 정치 경험을 쌓았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 당원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래도 한동훈이니까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한동훈한테 한번 한동훈만은 인물도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난 총선에서의 어떤 뼈아픈 패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정사진, 어떤 이기는 전략들 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새로운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최고위원은 장동혁, 김재원, 인유한, 김민전 이렇게 당선이 됐고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호 후보가 됐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철원 교수, 차주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